오늘은 404페이지 큰 공 할 차례죠. 네. 큰 공. 이제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이제 뭔가 하면은, 여기 좀 공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청이 있다 먼저 하면은요, 이 청 전체를 공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공인데 다른 말로 하면 진여라고 진여다 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물질이라든지 몸을 이제 이 자아라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을 또 자아라고 생각하는 수준 이제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올라가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남녀 생필품 이런 것도 있거든. 내외 이런 게 있습니다. 쫙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처음에 이제 이게 공간으로서 제거하는 거죠. 공간으로 제거한다 하는 거는 공으로서 이것을 하나하나 타파해 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타파해 가면서 이게 점점점 올라갈수록 이게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최상위까지 이제 이게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은 내가 의식 수준이 낮든지 높든지 관계없이 이 전체가 공이고 진여라는 얘기죠. 이 전체가 공인데 이게 이제 수준이 이게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은 이제 태어나면서 의식이 진화해 갑니다. 진화를 일으켰습니까? 나아갈 진짜에 이거 진화해 가거든요. 진화해 가는데 이게 이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또는 여러 가지 삶을 통해 자라가면서 진화하지만 우리가 명상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상위 의식 수준으로 들어가고 궁극기 의식 수준 들어갑니다. 명상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다 본질이 공이지만은 결국 내가 이 공간을 통해 가지고 이 공으로서 하나하나 제거해 가면서 의식 수준을 계속 상승시켜 가는 거죠. 얘기하자면. 지금 현재 얘기의 내용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수행법 공간이 공으로서 그러다 보면은 결국 얘기를 하자면 첫 칸부터 끝에 칸까지 사실은 변동이 없는 공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수준에 가면 최상 수준에 가서는 완전히 진여를 회복하게 된다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틀림은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데, 전생,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에 아버님 되시는 분이 있어요. 경전에 보면은. 그래, 한 번씩 이제 부처님을 찾아뵙고, 이제 법문도 듣고 이러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부처님 이제 친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몸도 안 좋고 이래서 죽을 날도 멀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걸리는 게 너무 많다. 이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몸 따로 마음 따로. 내 몸에 걸리지 말. 마음이 자유로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육체가 이게 나이가 들면 점점 망가지면은 마음을 쓰는 것도 이게 육체에 따라서 마음이 쓰여지거든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몸 따로 마음 따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몸은 그렇지만은
마음은 거기에 자유로워야 된다. 이 이야기를 사실 초기 경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몸 상태가 좀 이상하고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전혀 거의 동요 없는 그런 게 이제 한 번씩 체험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이제 바로 그 자유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자, 봅시다. 6번째, 큰 공. 6번째입니다. 6번째는 건립의 뜻을 명료하게 알기 때문에 한량없는 모양이 있으니, 이제 이 한량없는 모양이란 자연계의 모양을 얘기합니다. 말하자면은 삼천대천에 생겼던 한량없는 모양이 있죠. 모양이 있으니 이거는 큰 공으로서 바르게 제거할 수가 있다. 큰 공으로서 제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큰 공이라는 게 이제 여기에는 보니까 18공론에서는 아마 이게 원소의 공, 그러니까 이 대락하는 게 이제 큰 대자, 이게 4대, 이 대인데 이게 이제 원소라고도 하거든요. 4가지 원소 이러는데 이게 삼천대천색이라고 삼천대천색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4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4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대가 공하다 하는 것을 보면 된다는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리고 대공이라는 거죠. 그리고 큰 공이라고 했는데 원소가 공하다는 거죠. 근데 삼천대천세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도둑놈이 있는데 주먹이 있고 그 밑에 부하 도둑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이 그냥 서울 시내 휘젓고 다니고 이러는데 이놈을 잡아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졸개들을 하나하나 다 잡아야 됩니까? 아니죠. 네? 대장을 잡아버리면 되시죠? 마찬가지 삼천대천 이 우리 살고 이 자연계가 우리가 큰 모양도 있고 이래서 가지가지 많은 모양이지만 이걸 한 번에 잡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삼천대천식을 이루는 근본 그 인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 4대를 물질을 4대를 잡아버립니다. 4대를 잡으면 삼천대천 다 잡혀버려요. 왜냐하면은 이 몸이라든지 이 우주라든지 지수화풍 4대로 전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 4대를 다시 크게 하면 뭐 108가지 또 원소로 나누기도 하고 이러지만 뭐 기본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물질을 이루고 있는 이 세계의 근본 인자를 딱 잡으면 되는데 그게 본래 공하다고 알면 4대의 대가 공하다고 알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18공론에서 그 얘기합니다. 몸의 의지하는 곳을 말하는 것이니 곧 기세계로서 시방 한량 없고 거지 없음이 죄다 공하기 때문에 이름을 원소의 공이라고 이루는 것이다. 여기도 큰 공은 대자는 원소를 얘기했다. 원소가 공하다는 거죠. 큰 공이라 했는데요. 여기는 원소 공으로서 바르게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이해가 안 됩니까? 몸을 이루고 있는 건 지수화풍 4대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보십시오. 염처경에 보면은 이제 백쟁이 소 잡는 얘기 나오잖아요. 백쟁이 소를 이제 잡을 때 키워서 잡을 때까지는 소락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네 발 묶고 놓고 뼈는 사는 살들을 다 분해해가지고 책상 위에 올려놓는 거는 소가 아니고 고기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소를 판매하는 게 아니고 고기를 팔죠. 그럼 소는 어디 가버렸습니까? 네, 소락하는 것은 이름이 지나지 않죠. 그러면 소의 본질이 뭔가 하면 고기 덩어리인 거라 얘기하자면.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다 이렇게 몸은 내다 다 이래 했는데 몸을 관찰해 보면은 몸은 흙, 물, 불, 바람 4대 원소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일어나는 건 허의 원소라든지 물의 이제 불의 요소라든지 바람 요소라 이런 원소가 나타나는 것이지 이 몸이라 하는 게 관찰이 안 되는 거라. 그와 마찬가지 삼단만상 이 우주도 확대를 해보면은 결국 4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4대가 공한 줄 알면 우주가 공한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큰 공으로서 바르게 제거할 수 있다는 말은 큰 공을 바로 이 원소의 공, 4대의 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소 3번에 보면요. 능히 다스리는 공간을 판별하는 것이다. 열반경에서 반야바라미를 대공이라고 이름한다고 말했다. 대반야경에 의하면 대공은 시방이 공함을 말한다고 했다. 대지도론의 설명은 대반야경과 같은데 차이점 6가지 뜻을 갖추어서 대공의 명칭을 해석하는 것이다. 여기 이제 대공이라고 하는 건 바로 원소공하다 얘기죠. 반야바라미를 이제 원소공하다고 이제 이름한다 했는데 결국 공을 보는 것이 반야바라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반야의 완성, 지혜죠. 지혜로서 공을 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6가지 뜻을 갖췄다고 했는데 앞에 보면은 내부 6가지 포습처, 또 내부 6가지 포습처를 얘기하는데 그게 다 공하다 얘기하니까 그 6가지 뜻을 갖추어서 대공의 명칭을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406페이지 유의공. 그런데 이제 이 공을 공부하면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공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을 공부하는데 왜 이 삼남만상 우주가 공하다고 얘기하고 안가박이 공하다고 얘기하고 왜 이런 공을 얘기할까? 다 없어진다고 공하다고 네? 다 없어진다고 공하다고 얘기하는 건가?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연기를 이루어지니까. 연기 다른 이름 공은 맞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살아가는 삶을 속에서 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좀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뭔가 고통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괴로움 중에서 가장 큰 괴로움은 바로 이 생활고도 있지만 바로 죽음에 대한 생활고 외에도 죽음에 대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한계가 있죠. 태어나서 늙고 병도 죽는다. 그 소위 온갖 생활고가 있는 것이죠. 신문을 보니까 희망버스에 대해서 보수 진영하고 진보 진영에 있어서 서로 부딪힌다고 이게 TV에 나왔더라고 아침에 이래 뉴스를 보니까 그러면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이렇게 아나운서가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은 이 바로 고통에 대한 얘기거든요. 생활고에서 비롯되어서 크게 이게 그러니까 한진중공업의 해고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럼 생활고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런 것을 공으로서 해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공을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런 괴로움을 해결하고자 공을 공부를 하는 거죠.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생활고에 대해서 이 공으로서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느냐 생각을 해봐야 돼. 옛날도 아니고 한 10년 됐나 모르겠는데 길상사에서 이제 대토론회가 벌어졌어요. 길상사가 아니라 실상사에서. 아시죠? 저게 지리산 실상사에서.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 주제 발표를 하고, 이제 토론을 벌이는데, 한 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했는가 하면은, 깨달음은, 사회에 그렇게 도움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형을 가져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그래가 이게 논란돼가 난리가 났죠.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만일 깨달음에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면
불교는 진짜 폐지될 수 있을 것이다. 얘기하잖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공을 얘기하는 거는, 바로, 공을 보고 있는 건 지혜고, 그 궁극적인 공을 깨닫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 공성에 대한, 공에 대한 바른 이해가 지혜인데, 이런 지혜가 정말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된다면은, 우리가 이거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안 그렇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면 안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은 어제도 뭐 부산에는 뭘 공부하고 있는가 하면은 달라이라마 죽음을 얘기하다 말하다 하는 그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과정 8단계 이걸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공부를 왜 하느냐 하는 거죠. 사실 보면 결국 우리가 찾는 거는, 우리가 이 육체적인 몸을 갖고 있어서 늙고 병들 죽음이 있지만은, 잘 들다 보면 우리 본성은 늙고 병들 죽음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공이라 하는 말은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고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 더럽고 깨끗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얘기하잖아. 근데 공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게 되면은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 안에는 생활고도 해결된다는 얘기죠. 얘기하죠. 내가 생활적으로 힘들고 이러니까 어떤 쌀 같은 이런 음식물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얘기죠. 얘기하죠. 그래서 앞에도 그런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이 남녀의 받들은 승김이 있고 생필품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얘기하다. 근데 이런 것도 안팎의 공함을 로서 바르게 제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집착에 대한, 이 공성을 알게 되면 집착에서 벗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냥 자유로워진다. 그냥 공이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삼천대천세에 공하다고 하는 거는 결국 이 바깥대상 살고 있는 이 자연계에 대해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팍 떨려가지고 막 이래 사는 게 아니고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7번째 유의공에 대해서 한번 7번째는 무색계를 명료하게 알기 때문에 안으로 고요한 해탈의 모양이 있으니 이것은 유의공으로서 바르게 제거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뭔가 무색계라 하는 거는 물질을 떠나 있죠. 정신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 무색계에는 무색계 초선, 이선, 삼선, 사선 다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선정은 무색정인데 해탈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볼까요? 원칙수 1번 보면 먼저 모양을 말하고 다음에 공간을 말한다. 이것은 그 모양을 해석하는 것이다. 앞에서 6개와 10개의 색계의 자연계의 모양을 판별했는데, 그러네요. 여기 앞에서 6개와 10개 있으면은, 앞에 6개는 남녀의 받들어 성김과 생필품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색계의, 모양을 판별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자연계를 얘기하죠. 삼천대천세계.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 지금 여기 유의공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무색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욕계와 무색계가 공하다, 욕계와 색계의 공함을 판별했죠. 그냥 이제 무색계의 내면의 고유한 모양을 판별한다. 자, 무색계는 말이죠. 물질이 없는 거죠. 정신만 남아있기 때문에 내면이라 말을 썼습니다. 내면의 고유한 모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정을 닦는 이는 무색정을 얻는데, 물질이 없는 선정을 얻는데, 그래서 고유한 해탈의 열반을 삼는다. 그러니까 물질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 정신만 남아있는 상태를 해탈의 열반을 삼는다는 거죠. 해탈의 열반이란 말은 아니고, 이 해탈의 열반으로 여긴다는 얘기죠. 이런 까닭에 해탈의 모양이라고 이름을 한다. 근데 이걸 어떻게 제거하느냐? 바로 무색계도 유의다. 다음이 있는 거다. 무색계 다음이 있기 때문에 무색계가 바로 공한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의공으로서 바르게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공하다는 얘기죠. 하음경에서는 말이죠, 일체법 열반을 얘기합니다. 직소 2번에 보십시오. 유공을 제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능히 다스리는 공간을 판별하는 것이다. 대반야경에 의하면 유의공은 상계공을 말한다. 근데 욕계, 색계, 무색계가 공함을 말한다는 거죠. 대지도론에서 유의공은 이른바 인연의 하바의 5원 18기 등을 챙겨나게 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유의공이라 이름한다. 첫째, 나와 나의 소유 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공이고, 둘째는 유의법의 모양은 공하에 생겨남도 없고 소멸함도 없으며 실체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공이다고 말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 나의 소유 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공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인데요, 욕계 속에서는 어때요? 욕계에 보면 오영락의 세계에서 나를 주체해서 오영락을 즐기잖아요. 그런데 색계는 뭔가 하면 물질을 청정한 것, 몸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색계에서도 뭐가 있는가 하면은 나가 있어요. 무색계의 나는 뭔가 하면은 대선 기신론에도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욕계, 색계, 무색계는 전부 다 의식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의식의 영역입니다. 의식의 영역인데 무색계의 경지에 올라가게 되면은 모든 게 텅 비어 힘식이 사그러진 같이 없는 같이 여긴답니다. 근데 뭐가 제거 안 되는가 하면 말라식이 제거되어 있지 않다. 의식의 영역인데 의식이 마치 없는 같이 여기진다는 거죠. 물론 의식이 있는데도. 그러면서 그 속에 말라식은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말라식이 자아의식입니다. 무색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무색계에도 유의다, 함이 있다는 거죠. 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제거하느냐, 공으로서. 무색계도 역시 본질이 공하다. 이거를 해서 자아의식을 제거하는 거죠. 나다, 내 것이다는 제거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는 대승기신론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외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외도돌은 무색계에 이르가면, 이 무색계가 무색정인데, 또 무상정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르게 되면은 심식이 다 소멸해서 해탈했다고 여긴다. 그치, 말라식이 제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디사ttva들은 이 무색계의 천인들을 싫어한다, 이런 말이에요. 지 잘났다고 자기를 내세운다는 것이죠. 자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말라식입니다. 예. 좀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의식 수준을 얘기하면 욕계의 의식 수준이 있고요, 무색계, 색계의 의식 수준이 있고 무색계의 의식 수준이 있어요. 이 의식 수준이 달라요. 다르다면은, 그러면 여기에 무색계에는 뭐가 있는가 봐. 자의식이 있습니다. 자의식이 이제 말라식인데, 여기에서 이게 말라식 영역의 의식은 도대체 어떤 정도 의식 수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여기 이제 보면은 무색계의 의식 수준은 상위입니다. 상위. 예. 그러니까 이 여기에 저기 뭐고 색계의 의식 수준은 하위가 있어요. 하위 의식 수준이 있죠. 말하자면은 하위 의식 수준이 있는데, 있는데 색계로 올라가 버리면은, 이게 수행해가지고 색계로 올라가 버리면은 물질이 청정한 세계로 오거든요. 물질이 청정한 세계로 뒤로 오게 되면은 이게 여기도 중위 이상입니다. 이게는 욕계는 하위도 있지만 중위도 있어요.
이 중의의 의식 수준이 있어요. 그렇지만 새끼에는 중의도 있고 상의도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는 상위 수준이 있어요. 얘기하는 거. 그런데 무새끼는 진짜 상위 수준이에요. 이게 보면 상위 수준인데 매우 이 정묘한 아주 미시한 의식 상태이기 때문에 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근데 여기는 욕계나 하이가 있다 하는 뭔가 하면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계이기 때문에 인간계에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어린아이들은 되게 하이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또 어른이 되면 중위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욕계 중에서도 중위 수준의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몸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고 오면은 벌써 중위 수준의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새끼를 딱 넘어가면은 뭐 어느 길이 이제 끊어지기 시작하고 새끼 속에 그러면 중위면서도 상위로 들어가는 게 있는 거죠. 이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의식이 이렇게 진화해 가는 거죠. 그건 수행이라 하는 건 되게 의식이 여기 욕계에서 수행을 해가 새끼 무식계로 가지 않습니까? 그 욕계는 수행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수행하는 사람은 중위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욕계에서. 그래서 새끼 수준으로 넘어가고 무식계로 갔어. 그 다음에 이 무색계를 벗어나가 멸진쟁이 오는데 멸진쟁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궁극적인 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준이. 그래 의식이 진화해 가기 때문에 계속 발전해 가는 거죠. 발달해 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충몰에 와가 공부하는 거는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아마 의식이 발전돼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록 들어서 문 밖으로 나가면 잊어버리지만은 가끔 생각나요. 이게 뭘 나의 아침에 언제 네? 늘 잊어버려요. 되게 생각나요. 내 머리 좀 박혀 뭐 말씀하신 중에 그게 그 대신 있으면 형 지상에 있겠지. 아니 이제 여기 무색계에 대해서 이제 그 대승기수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외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외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외도들 수행을 해가지고 이 이제 무상정을 얻는다는 거죠. 무상정. 예. 무상정을 얻는데 이 무상정은 뭔가 하면 색계 제4선정에서 제4선정이 있습니다. 색계 제4 여기 선정 맞아요. 제4선정부터 해가지고 무식계까지는 전부 다 무상정이에요. 무상정인데 이 외도들은 무상정을 얻었을 때 심식이 다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다 해탈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마명보살은 비판을 뭔가 하면 이거는 무색계의 경지에는 자의식이 남아있대. 말라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제 이네들은 보디사트바들은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주석도 그래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나의 알치는 어디서 없어지는 거야? 아마나치 아에는 초지에서부터 이제 없어지기 시작해요. 초지에서부터 아마나치 아에가 없어요. 아계는 초지에서 벌써 없어버리고 그 다음에 초지에서 수행해가면 이제 그 아만 아의 아치가 없어져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단계는 의식이 아주 미시한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상태는 상위 수준의 의식 상태. 그래서 초지에 가면 성인이 경기 들어가기 때문에 상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때는 공성의 자리에 머물기 때문에 궁극적인 의식 상태에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초지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거죠. 자의식이 남아있긴 있지만 그건 잠재되어 있는 것이니까. 조지가 그러면 의식이 없는 상태니까. 아유 아닙니다. 의식은 그대로 살아. 의식은 묘관찰지로 바뀌었죠. 바깥에 바뀐 거죠. 예, 바뀐 거죠. 이렇게 조지가 바뀐 거죠. 예, 지혜로 거기서 바뀌는 겁니다. 의식이 초지에 들어가면 이제 묘관찰지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자꾸 이제 추상적인 말이 돼가지고요.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 이제 이거를 십지에서 보는 이제 관점을 자꾸 생각하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아, 십지로 보고
초지, 이지 해가지고 전체 공을 자꾸 대입해 보니까, 관점을 바꾸셔야지. 이렇게 네, 그 관점을 바꾸셔야 여기 우선 이제 아셔야 될 것은 지관 상수는 어느 때부터 이루어지는가 하면요. 사가행부터 10회양에서 이제 사가행을 닦잖아요. 사가행부터 이제 지관 상수를 해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제 여기 좀 해심일경이 좀 우리가 공부하면 공의 단계는 뭔가 하면은 벌써 지관 상수에서 나타나는 공을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럼 이때는 벌써 초지부터 십지 사이를 다 얘기를 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단지 거기에서는 공을 어떤 수준까지 닦아에 따라서 이 등기를 나눠질 뿐이에요. 그렇게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얘기하자면. 근데 제가 이제 그 의식 수준이라는 걸 자꾸 제가 얘기해서 그러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도대체 공부를 하면서 명확하게 그것을 와닿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늘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수준이 달라진다. 그런 것 중에서 뭐 일상생활 화날 일이 있는데 화가 안 난다. 옛날에 화를 내면 연속적으로 3회 4회 연속적으로 화를 냈는데 1회에서 그쳤다. 이러니까 의식 수준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 말을 얘기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화를 낼 필요가 없다. 네. 그렇죠. 나중에 화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의식 수준이 이제 달라졌다는 거 얘기를 하는 화가 화를 불러오는 걸 느낄 수 있더라고요. 예. 느낄 수 있는 것도 이제 상당 수준 가 있는 거예요. 내가 화내고 있는데 더 화내니까 내가 더 화낸다. 예. 그 단계를 알 수 있. 이 수준이라는 게 말이에요. 화를 가지고 기준을 하면은 처음에는 화를 내도 내가 화낸 줄 모르고 화내는 첫 번째 수준이 있고, 이제 공부를 이제 명상을 하게 되면은 내가 화를 내면 내가 화내는 줄 알고 화를 내는 수준이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 다음 수준은 뭔가 하면은 화를 내면은 화내는 줄 딱 알아차리는 순간 화가 쫙 올라다 탁 멈춘다는 거죠. 이만큼 올라다 탁 멈추는 수준. 그 다음 수준은 이제 알아차리는 힘이 강해져가지고 화가 날 때 딱 알아차리면 화가 올라오다가 싹 내려가는 수준이에요. 그 다음 수준은 화를 내도 화나게 하더라도 화가 안 올라오는 수준. 그 다음 수준은 늘 미소를 띄울 수 있는 수준. 제일 좋은 거는 집사람이 잔소리를 해도 화가 넘어가고 제가 스톱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 수준을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옛날 같으면 한 번 퍼붓는데 저번에도 이제는 안 퍼붓고 그냥 네, 그래요. 넘어간다. 옛날 같으면 아니 하늘 같은 남편을 뭘로 보고 말이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산이 말 맞다는 내더러 집에 장손이고 또 종갓집에 장손이니까 늘 부인으로부터 밥상을 받고 하지. 그렇게 했대요. 그게 이제 대대로 내려오는 양반 때 풍습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러는데, 이제 부처님 법만도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당신이 알게 됐더라고요. 하다 말았죠. 2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나와 나의 소유라 하는 걸 이제 얘기. 그 무색계에도 의식이 미시한 상태지만은 이 자의식의 미시함이 남아 있다 이죠.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공으로서 제거해야 된다. 공으로서. 이 공으로서 제거해야만이 된다. 왜 제거해야 되는가 하면 자락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우리를 구속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아에 대해서도 한마디 할게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어릴 때 몸을 자아라고 생각하다가 생각의 힘이 커지면은 이제 생각의 힘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자아는 어디로 옮겨나는 몸 자아에서 마음을 또 자아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자아락하는 내 의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아가 그쪽으로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디자인하고 생각을 디자인한다고 했죠. 생각을 디자인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뭐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추진한다면은 내 생각을 컨트롤 해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 저게 집을 지어야 된다.
사업을 짓는다. 이러면은 뭐 포크레인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뭐 땅을 고르고 자연을 훼손해가면서 건물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다져서 이제 설계해가 집을 짓는 거 마찬가지죠. 생각을 컨트롤한다 하는 거는 이 물질계인 이 세계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아가 그쪽 수준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명상을 해가지고 내가 공성을 체득하더라도 자락하는 놈 거기에 또 달라붙어 버려요. 얘기하자면 이 자락하는 게 항상 이게 의식 수준에 따라서 계속 이 의식이 상위 수준에 달라붙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게 언제 없어지느냐 하면은 이게 없어지려면은 이게 이제 없어지려면은 아공복공을 닦아서 초지에 가서도 이 자아의식이 없어지지 않아요. 얘기하죠. 없어지는 거는 팔찌보살에 이르려면 자아의식 끝에 없어버려요. 팔찌보살. 그러니까 2지부터 7지 사이가 이 말라식, 자아의식, 말라식을 없애는 단계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제 팔찌보살에 이제 올라와서 아리아식 위로 들어갈 때는 이제 궁극적인 의식 상태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 자아락함이 그렇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 항상 내가 의식 수준이 높고, 내가 아주 고차원적 의식 상태에 왔다 하더라도, 자아는 거기에 또 탁 달라붙어 안 떨어진다는 사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경공. 8번째 거죠. 필경공, 무성공, 무자성공, 성이, 공에 대해서 봅시다. 성위락하는 말이 이게 지금 잘못, 이게 오자가 됐어요. 그죠? 성위가 아니고 성이에요. 성의입니다. 자, 8째는 상진여의 뜻을 명료하게 알기 때문에 보트가라의 무아상, 범무아상, 유시상 및 성이상이 있으니 이것은 필경공, 성품이 없는 거, 자성이 없는 거, 성이공으로서 바르게 제거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욕계, 새끼, 무식계를 벗어나면은 자, 상진여가 나타나 초지경지의 상진여가 나옵니다. 얘기하자면은 얘기하자면 초지에서 이제 이 상진여가 나온다 이래 보시면 돼요. 초지도 이제 둘로 나누는 거죠. 이제 유식의 입장에서 이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진여는 상이 들어가 있죠. 모양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보토가라의 무아라는 모양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을 갖고 있죠. 또 범무아상이라는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식이 오직 마음뿐이다 하는 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성이라는 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이가 이제 진여인데 진여라는 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제거해야 되느냐? 이 조경전에 이제 얘기하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요. 그럼 여기서 분명히 무아, 그러니까 임무아, 범무아, 또 유식, 그리고 성이 다 체득했어요. 체득했는데 체득했다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향기가 남아있고 상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함이라 하는 제가 말씀 잘못 들었네요. 아나함이라는 향기가 아니고 아라한이라 하는 향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라한이라는 향기가 없어야 아라한과를 얻는데, 아라한이란 내가 아라한이 됐다는 향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흔적이 있으니까 아라한이 못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아직 안 나왔는데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자아가 없는 거예요? 자아가 없지만 자아가 없다는 흔적이 아직 있는 거예요. 임무와 범무와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오직 마음뿐, 그리고 오직 마음뿐이다가 유식 무경의 경계가 초지에 들어가거든요. 그게 초지인데 내가 아직 유식 무경이라 하는 그게 아직 남아있는 거죠. 향기가. 성이라 하는 진여에 내 머물러 있다는 진여라 하는 향기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진여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걸 바르게 제거를 해야 돼요. 제거하는 방법이 필경에 공하다. 그 향기마저 흔적마저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 성품이 있는 공 무슨 공? 자성이 없는 공. 성의도 공이다. 이게 성의 상에서 상의를 없애는 방법이 공이거든. 성의 공으로서 바르게 제거할 수 있다. 이러는 거죠. 자, 그 원칙 소화해 보십시오. 이제 제가 말을 하는 게 조금 이해가 되시죠? 예. 왜 그러잖아요. 저 사람 알기는 되게 아는데 잘나는 차는 게 문제야. 이런 말 하죠. 아는 거 되게 많은데 학자로서 나무랄 데 없는데 이 잘난 체 하는 게 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잘 알고 있다 잘난 체 하는 마음만 버려버리면 대학자인데도 불구하고 대학자로서 발돋움 못하는 것이 잘난 체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수행도 보면은 지가 잘났다고 깨달았다고 깨닫긴 깨달았는데 깨달았다는 상을 내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큰 스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덜이 있어요. 내가 깨달았다고 이렇게 막 자랑하시는 분. 근데 직접 깨달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애둘러 가지고 내가 이래가 뭐 말을 다 들어보고 내가 깨달았다 하는 거 내는 거예요. 이게. 그건 상이죠. 정말 그런 분이 계셔요. 누구는 막 경지가 어떻고 저떻고 막 이야기하면서 남의 경지를 자꾸 이렇게 재단을 하는데 알고 막 내가 그보다 더 높지 이런 식으로. 그래 쉽게야만 그런 향기를 없애라는 얘기 여기서. 자, 3번 보면 원칙수 3. 여덟 번째 모양을 판별하는, 먼저 모양을 말하고 다음에 공간을 말하는데 이건 모양을 해석합니다. 이런 앞에서 말한 모양의 진여로 인하여 다시 네 가지 모양이 있다. 상진여가 네 가지 있는 거죠. 인무와의 모양, 법무와의 모양, 유식진여, 성의의 모양을 말한다. 이런 모양이 있다는 거죠. 이 상진여. 그러니까 초지 경기 가더라도 진여라고 하는 상을 아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원칙소 4번요. 능히 다스리는 공간을 판별하는 것이다. 공을 관하는 거죠. 어떻게 관하느냐. 대반야경에 의하면 필경공 모든 법은 궁극적으로 얻을 수 없음을 말하고 무성공은 적은 성품이라도 얻을 수 없음을 말하며 무자성공은 모든 법이 능히 하합하는 성품이 없으면서 하합하는 바가 있는 자성을 말하고. 자, 하합하는 성품이 없는 데서 하합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체가 없다는 거죠. 하합이라고 하는 자성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하합하는 바가 있는 자성을 말하고 성의공은 열반을 말한다고 했다. 성의공은 열반이 되게. 그래서 이제 상마저 지우는 방법을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필경공이라든지 이런 걸 쭉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18공에서도 필경의 공을 이야기합니다. 필경을 여기는 항상 남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 보살이 공을 닦되 필경 남을 항상 이익되게 하려고 그 중생들에 닿을 때까지 항상 교하기를 맹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마음이 집착이 있다면 이제 이 마음을 관하되 이 마음을 하여금 결정코 필경이라는 마음을 버려야만 자연 이익이 있다. 바이오를 진실한 지혜로 필경의 공함이라고 말한 것이다. 만약 필경의 마음을 이어서 이익이 되는 일을 한다면 일이 되지 않고 이익하지도 않고 또 자연스럽지 않으니 항상 이익되게 하는 걔는 하되 공하지 않는 그것이 정경의 마음이라 이 지혜를 앞번째 필경공이라고 한다. 여기 이제 필경공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자, 그런 건데, 필경이라는 마음도 버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뭔가 뭐, 내가 임무와 법무와 유식, 성의를 내가 얻었다고 했을 때, 이건 필경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상이라는 거죠. 이것마저 없애라. 이런 뜻이에요. 보니까 그런 뜻입니다. 대지도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필경공이라 하면 유의공, 무의공으로서 모든 법을 깨뜨려 남아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을 필경공이라고 이름한다. 근데 남음이 없어야 돼요.
그냥 상이 있으면 안 되죠. 남을 믿는 거죠. 예, 내가 뭐 무화를 얻었다라도 무화상, 유식을 얻었다 유식상, 이런 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무법공이 없어. 무법, 법이 없으면 법이 이미 소멸하여 없음을 말하기 때문에 무법공이라고 부릅니다. 무법 유법공은 무법 유법의 모양을 얻을 수 없음을 지하여 무법 유법공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냥 모양을 얻을 수 없다 이거죠. 그리고 공이라는 거. 어떤 이는 가도법이 공한 것을 무법공이라 이름하고 현재법과 무익법이 공하여 이 두 가지 모두 공하기 때문에 무법 유법공이라고 부른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무위법이 생겨나고 머물러 소멸함이 없는 것을 무비라 이름합니다. 소멸함이 없다고 하는 것, 소멸함이 없는 건 이제 일반인들 말과 똑같은 말인데요. 유위법이 생겨나고 머물며 소멸함이 있는 것을 유법이라 부릅니다. 이 두 가지 공하기 때문에 무법 유법공이라 이름한다고 말합니다. 무법도 공하고 유법도 공하다는 거죠. 해석하면은 무법공과 무법 유법공은 순수대로 무성공과 무자성공이라 이름합니다. 그러네요. 이제 무법은 무성공을 얘기하고 무법 유법공이라 하는 건 무자성공을 얘기한다. 그죠? 그러나 유법, 법이 있다는 유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하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자성공이죠. 하합되어 있는 것은 자체 성품이 없는 공, 무자성공이다. 이런 뜻이에요. 제1위 공에서 제1위, 그 첫 번째 가는 뜻은 모든 법의 참던 모양이다. 제법 실상이라는 거죠. 깨뜨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법의 참다운 모양은 또한 공이다. 무슨 까닭이 있는가?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뭐 받는 것이 있으면은 사실 공이 아니죠.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공이라는 겁니다. 자세히 말하면 그 논서와 같다. 이제 이 경전에 의하면 공간으로 모양을 버리는 것에 종래 세 가지 견해가 있다. 공간으로 모양을 버린다. 이게 중요하죠. 여기서 말하는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화를 얻었다 하더라도 무화락하는 모양이 있다는 거죠. 유식 진열을 얻었다 그러면 유식 진열하는 모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모양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런 모양을 없앤다는 얘기. 그게 공간이에요. 자, 세 가지 견해 봅시다. 어떤 이는 필경공으로 앞의 두 가지 모양을 깨뜨린다. 무성은 무자성공을 말미암아 유식의 모양을 깨뜨리고, 자, 필경공으로 앞의 두 가지 모양이 뭔가 하면은 임무와 법무와를 얘기합니다. 내가 임무와, 내가 공하다는 걸 깨달았다. 모두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도 공하다 하는 걸 깨달았다 하는, 이런 깨달았다 하는 상이 남아있으면 안 되죠. 그게 모양인데, 이건 필경공으로서 앞에 임무와 법무와의 모양을 깨뜨렸다는 거죠. 그 다음 무성공과 무자성공을 말미해서 유식의 모양을 깨뜨리고, 또 성의공으로 말미암아 성의의 모양을 깨뜨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네요. 이 공이라 하는 말은 또 한 가지 알았네요. 제거한다 이런 말이죠. 공은 깨뜨리다 이런 뜻인데요. 이제 공이라 하는 것은 깨뜨리다. 그러면 공이라 하는 말은, 공이라는 뜻은 깨뜨린다는 뜻인데 뭘 깨뜨렸냐? 상을 깨뜨린다. 그런데 이걸 그래서 공간이에요. 공간.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앉아서 공부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몸을 관찰한다. 그럼 몸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쭉 보잖아요. 몸이 일어나고 사라짐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현상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몸이란 모양을 깨뜨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본물에서 몸이라 하는 모양을 깨뜨리는 거예요. 얘기하자고. 근데 무상을 통해서, 항상함이 없음을 통해서 몸을 깨뜨리는 방법. 그게 몸이 공하다는 거죠. 그게 몸이 무하다는 거죠. 마음도 이제 어떻게, 마음도 보면은 내가 늘 감정이나 이성이나 뭐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을 지켜보면 마음 매 순간의 변화를 보면은 자, 마음이라 하는 모양을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깨뜨려 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어나고 사라짐을 통해 깨뜨린다면 일어나고 사라짐 속에는 내재하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어나는 것과 사라짐을 통해서 내재하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은 바로 공을 보는 것이에요. 그런 상을 깨뜨리는 것이 된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가?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어떤 이는 그 순서대로 앞의 네 가지 모양을 제거한다. 무슨 까닭인가? 집착된 아상은 필경 공으로 제거한다고 여러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한다. 자, 아상을 아락하는 모양은 공으로 제거, 공은 내재하는 실체도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럼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이러면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을 통하면은 바로 된다. 그죠? 무상을 통해 가지고 공을 보게 되면은 아상이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상은 필경 공으로 제거한다고 여러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한다. 집착된 법상을 무성공으로 제거한다. 사실은 법공은 모동공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법상이라 하는 거는 바로 무성이라 하는 성품이 없다 이거죠. 그걸 이제 제거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이제 법이 공하다는 것은 모든 공을 사용하여 제거했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말한 여러 공은 모두 법공을 제거한다. 이런 까닭에 의해서 또한 무성을 들어서 법공을 버린 것이다. 이게 법공이라고 얘기하는 법무와의 상을 얘기합니다. 법공, 법무와의 상을 버린다는 거죠. 무성을 들어가지고 모든 법이 마음을 여의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유성, 무성으로서 유식의 모양을 버리고 성의 공으로 말미암아 성의 모양을 버린다. 명칭과 의미가 서로 마땅하고 취지가 드러나 알 수 있다고 말이죠. 이거 이제 헷갈리는 것이 이제 그런 거죠. 여러 공은 법공을 제거한다 이러면은 법공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법공은 다른 이름은 법무화를 얘기합니다. 그럼 법무화상, 또 법공상, 모양상, 상이 하나 이게 빠져 있어서 어렵을 겁니다. 그런 내용은 그런 뜻이에요. 그럼 오늘 이제 하나 알았던 것은 이제 그런 겁니다. 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이고요. 내가 깨치기는 못 깨치기는 공이고, 이 하위 수준의 의식을 상위 수준의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바로 공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공이라고 하는 공간, 공으로서 본다. 그럼 공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깨트리는 역할을 합니다.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을 하는 건데, 이 전분주에 이제 얘기했던 욕계의 이제 남녀 그 생필품에 대한 욕계상을 이제 깨트리는 데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욕계상을 깨트린 게 뭔가 하면은 내외공과 본성공을 깨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계, 이 삼천대천세의 물질의 세계, 이것은 이제 요소의 공, 이제 대공이죠. 이제 큰 공인데 4대공으로서 이제 깨트리는 제거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는 이제 정신만 남아있는 세계에서 자아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함의는 유의공으로서 깨친다. 깨트린다는 얘기죠. 무색계도 유의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욕계시킨 무색계를 벗어나가지고 이제 상진여, 초지 경지에 들어가 상진여의 경지에 들어갔을 때 아직까지 내가 이제 무화, 임무화, 법무화, 유식진여, 또 승이라 하는 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을 필경공, 무성공, 무자성공, 승이공으로서 깨뜨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완전하게 조지에 이제 머물게 되는 그런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하나하나 이렇게 경지를 갖다 하나하나 나타내는 것으로 좀 이해가 되고 있네요. 그렇지만 공통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 하나로서 공통된다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공성으로서 여러분 의식 수준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까?